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주연 변호사 청년 변호사 모임의 대표입니다. 한 20명 이상의 청년 변호사가 모여서 변호를 하고 있는데, 이 선거법 부정 여러 가지 맹렬하게 싸우는데 영 법원에서도 반응이 좀 적고 선관위에서도 반응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또 공동선대위원장을 좀 늘렸습니다. 네, 공동대표. 공동대표. 공동대표를 늘려가지고 떨어진 우리 민경욱 국회의원, 또 이성은 국회의원, 차명진 국회의원, 또 누가 한 분, 김소연 우리 대전에 대전 출마하신 대전 위원장님, 이렇게 4분 낙선 한 분 오시고, 나머지는 25분 모시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셨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년 변호사 모임의 대표, 소송을 실제로 담당하고 계시는 박주연 변호사님과 변호사들이 또 오셨죠.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거 소개해요? 뭐 지금 이렇게 선거 부정을 밝히기 위해서 조직도 만들고 또 소송도 하고 뭐 홍보도 하고 또 집회도 매주 몇 번씩 하지 않습니까? 간단한 소개. 오늘도 그 서초동 이제 6시에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고 매주 대검 앞에서 하는데 지난주까지 좀 적게 와가지고 오늘 인도에서 하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우붕이들도 저 목요일 집회에 합류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선거소송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뭐 서면 계속 제출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아직 묵묵부답입니다. 묵묵부답이고 지금 대법원에서도 종래의 그 선거 모의소송하고 비교해보면 뭐 충분히 지금 재검표가 이미 끝날 시점인데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저는 이제 뭐 이 정도면은 이미 뭐 범죄를 자백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뭐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도 뭐 애국가 관련 고발 진행할 거고 뭐 매주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은 진행하는데 저기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에서 한두 개만 까버리면은 그냥 뭐 이런 불필요한 소송 없이 모든 총선이 무효라는 걸 바로 입증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번에 이제 집회를 진행하면서 어른들이 좀 많이 분열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태극기 태극기도 그렇고 광화문에 십자가 뭐 이런 사람들요. 유튜브도 분열돼 있죠.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맞아요. 좀 개인적으로 이제 결단을 했는데 이제 어제 정도에 이제 청년들부터 이해관계가 없는 청년들부터 이제 통합을 하기로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동 집회도 청년들이 좀 나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부터 일단 통합을 할 것이고요. 기존에 이제 그 다른 어떤 조직에 있는 그런 청년들도 일단 다 하나의 깃발 아래 모여가지고 일단 청년 포럼을 하나 만들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사님께서 고문으로 좀 많이 지도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이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 불의와 불법에 대항을 할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를 이제 또 다시 고민하기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질문이 변호사들은 부족하지 않죠? 소송 진행하는데.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또 다시 새로운 소송을 냈다는 거는 또 뭘 내셨다고요? 서면을 계속 애국가? 애국 고발장이요? 최근에 이제 그 6.25 70주년 거기에 애국가에 북한의 인민 그 애국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선인민공화국 애국가 앞전하고 같은 전주를 했다. 그 부분을 고발하셨는데 오늘 이제 오후에 5시 반에 고발합니다. 청변에서 합니까? 미래청변하고 자유대한 호국단에서 하기로 했고요. 같이, 그 국가보안법 위반 그 찬양 고무랑요. 그 다음에 그 해명을 허위로 했잖아요. 무슨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그 뭐 이런 거에 1악장을 뭐 따왔다고 그랬는데 사실 음표를 보면 그게 너무 아닌 게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그 음표가 다 공개됐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대놓고 했는데 공무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결정을 했고 그 두 가지가 이제 명백한 범죄고 그 관련돼 가지고 위계 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 혐의가 있으면은 그것도 처벌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아까 오전에 부랴부랴 이제 고발장을 작성하고 예, 딱 이렇게 저기 나와 있죠. 예. 딱 같아요. 예, 저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발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선거법도 그렇고 네네. 종전에보다는 너무 많은 고발 건수가 많이 나오는데 네네. 변호사들이 부족하지 않으시냐 이거죠. 그 뭐 괜찮습니까? 사실은 조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예. 왜냐면 몸이 한계이기 때문에 예. 저도 이제 어서 변호사가 이제 좀 많이 도와줘가지고 예. 이제 좀 많이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 사실은 혼자 할 때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뭐 우리 자유우파의 여러 그 부분은 민변처럼 저런 강력한 2,000명 넘는 저런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당히 숫자는 적으면서 뭐 미래청변 해봐야 22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한 2,000여 명 또 그리고 온갖 저런 막강한 조직력하고 대응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소송은 또 한 번 고발장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조사받고 또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금전적이나 조직적이나 여러 가지로 좀 뭐 힘을 붙이는 것도 있는데 일단 개개인의 역량은 뭐 그 민변에 있는 친구들과는 월등하게 뛰어나서 일당 100이지만 사실상 또 현업에 또 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먹고 살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투쟁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외로상이 없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저는 사실 한 6월 말일 정도 되면은 이미 재본표에서 게임 끝났다. 이제 뭐 다시 대한민국 바로 세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아니 시작을 안 하지 뚜껑을 안 따니까. 그래서 뭐 좀 뭐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제 증거가 너무 많이 드러나 버려서 아마 과거처럼 이쪽도 그냥 얼버무리지 못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에 지금 계속 진행을 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7월 1일자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 인사가 쭉 있었답니다. 그런데 4급까지 1, 2, 3급 제일 위에 고위직 인사는 공개를 했는데 이 5급 이하까지도 전부 인사를 했는데 지금 정기 인사철도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광범하고 아주 전폭적인 인사를 할까? 이 취재하는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중앙선관위가 뭔가 이 그동안에 부정선거했던 그 책임자들을 흩뜨려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거기서 선거 일과에 있던 사람을 저 어디 지방에 보낸다 이러면은 나중에 수사나 하나 조사를 하더라도 자꾸 늦어지잖아요. 나는 그때 담당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또는 뭐 국회 같은 데 나가더라도 그때는 제가 아닌데 그러면 그 다음 다시 또, 그때 담당자를 출석해라 그러면 또 이게 출석 요구를 해야 되고 결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과정 아니냐. 그래 보는데 이거는 공개도 제대로 안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인사는 원래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공개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뭐 만약에 정기 인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대규모 인사 발령을 했다면 그럼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글쎄 말이죠. 뭔가 이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떳떳하면은 이런 일을 벌일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근데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너무 많죠. 이런 일들이 뭐 비단 인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존의 뭐 봉인지라든지 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한 이 부실 관리를 덮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선거 부정선거를 했다라는 것을 덮으려고 어쨌든 뭐 수사나 이런 데 좀 그 지장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되는데 뭐 인사 발령을 해도 그 전에 있었던 사람 소환해서 부르면 되는 거니까요. 아 근데 그게 간단치 않아요. 실제로 제가 국회에서도 사람을 출석해 보면 담당 직명을 해서 나오면은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저는 7월 1일자로 이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 4월 15일이나 4월 10일, 11일 사전투표 뭐 그때는 제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냐 뭐 이래가지고 찾아서 또 새로 부르고 이러려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보통 보면은 한 인사 이동을 도중에 해버리면은 최소한도 한 3분의 2 정도는 일단 차단 효과가 생깁니다. 다시 또 부르고 이러려면 새로 기일을 정해가지고 뭐 이게 날짜상으로 맞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도가 있는 특히 4급 이상 고위직은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5급 실제 실무자들 5급 이하의 실무자들은 그
누가 인사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좀 공개하라고 공개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전혀 그래서 없는데. 이거는 이런 공무원 인사를 공개 안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고위직은 공개를 했는데 밑에 5급부터 9급까지는 네. 공개를 안 해준다는데 이것도 또 말이 안 돼요. 예. 이거 끌다가 또 나중에 할 수 없이 예. 공개하는 식이 되겠는데 네. 여기 이제 박영수 사무총장, 네네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네. 문제가 있다. 네네. 이 사람은 2000년대에 그래서 2018년 10월부터 이 총장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사람은 A웹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세계 선거 기관, 예. 선거기관 협의회 네네. 인천 송도에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가 만들어가지고 네네. 지금 뭐 좀 약간 저개발 국가의 선거제도 특히 네. 여러 가지 그 전자개표기나 이런 네. 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했던 것이 거의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사고 나는데 예. 네. 이걸 담당했던 사람이 거기에 파견 나갔다 온 사람이 박영수 사무총장인데 네. 이 사무총장도 지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네. 중앙선관위가 지금 제일 문제점은 바로 서버와 네. 그 중앙선관위 서버 또 자동 개표기, 네. 분류기, 네. QR코드 네. 이 관련된 거를 일체 지금 네. 공개를 안 하고 있죠. 예. 검증을 해야 됩니다. 김영수 대법원장도 여기에 대한 그 검증을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증거 네. 보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건 뭐 이유가 뻔한 거죠. 네. 지금 뭐 이유 뻔한 거고 이제 사실은 이제 국민들은 부정선거임을 이미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홍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이제 부정 불법 선거가 있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대법원은 단순한 확인적 의미로서 총선을 무효하고 검찰은 빨리 수사에 들어가서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뭐 관련 증거를 압수수색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지금 주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즘에 계속 이 추가로 많이 나오는데 네. 전주시 완산구 여기에 네. 지금 안동데일리에서 특종했는데요. 예.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에서도 사전선거의 비례대표 표가 네네. 실제로 그 지역의 투표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네네. 선거인 수보다 더 많은 투표가 나와서 네. 10표가 더 많다. 네네네. 있을 수가 없죠. 그 사람보다 더 투표 수가 많이 나와버리니까 예. 이거 뭐 자기들도 인정을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해명을 해야 하는데 해명을 못 하고 있어요. 부정선거니까요. 그래서 조작이니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이거 저기 표에 나와 있지만은 네. 10표가 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국 개표 상황표를 조금씩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이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본인이 속한 그 지역구 선관위에 개표 상황표를 정보 공개를 신청하셔서 정보 공개를 한번 쭉 수집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는 지금 선거수, 투표수, 투표용지 교부수 저런 것들이 불일치한 경우가 너무 많고 지금 지사님 보시면은 네. 비례대표 상황표에 보면 네. 심사차고 개수차고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말이죠. 예. 저 비례대표 용지 같은 경우는 심사차고고 개수차고가 너무 많아요. 네. 저게 왜 그러냐면은 저 관내사전이죠. 저게 네. 지역구를 조작을 하고 이 비례를 같이 맞추다 보니까 네. 숫자 조작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지금 제가 확보한 저 개표 상황표만 좀 봐도 비례대표는 저렇게 심사차고 개수차고가 너무 많아요. 네. 사실 저렇게 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이게 많아도 이제는 뭐 많아도 이걸 빨리 검찰이 수사를 네. 하든지 네. 네. 선관위가 나와서 네. 자기들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렇게 네. 해명을 예. 해줘야 되는데 일체 그냥 말을 안 하고 시간만 끌면은 예. 이거 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임기가 4년밖에 없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예. 한 4년 끌고 나면 뭐 다 이제 그때는 맥이 빠져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지금 젊은이들이 이제 문제의식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네. 방학도 됐고, 네. 이제 오늘 집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참가를 하기로 했거든요. 지난주 이제 끝났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방학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있고, 네. 이제 뭐 외신도 조금씩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당연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뭐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이거는 덮을 수가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권력으로 이걸 덮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공산국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월튼 이베인 교수가 부정선거라고 밝힌 그 8개 나라 중에 7개 나라가 정권 교체가 됐고 한 나라만 지금 정권 교체가 안 됐습니다. 러시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러시아 같은 국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빨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려서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빨리 알려서 빨리 이 불법한 무리들을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네네. 이 부정선거, 불법선거의 직접적 피해를 본 사람이 낙선된 네네네. 후보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낙선된 후보 중에 이 소송 낸 사람이 25분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25명 중에 민경욱, 네. 그 다음에 이성은, 차명진, 김소연, 이 4명 빼고 21명은 아예 나오지를 않는다고 해요. 예,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부담이 무슨 부담 같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는데, 뭐, 눈치를 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솔직히 이해는 안 돼요. 왜 그러는지. 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이현주 의원은 이제 부산시장을 나가는데, 시장 나가려면 이게 너무 또 국회의원 이 부정선거다 이런 것보다는 멋있게 좀 이렇게 우아하게 부산 시민들한테 좀 좋은 이미지를 심어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주로 많아요. 저는 근데 뭐 이런 불법 선거에 대해서 침묵을 하면 정치인으로서 기본 자질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소수잖아요. 아니, 소수라도 이게 합리적이고 바른 생각이죠. 물론 틀린 생각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때 여영구 이 99.98%에서 바뀌었을 때도 제가 그때 당무감사실 관련 이제 법률 대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거 재개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문제가 있는 건 확실히 맞다. 뭐 정전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런데 창원 성상도 내년에 총선 때 우리가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1년만 참으면 돼서 그때는 참자. 뭐 그래가지고 뭐 덮었어요 그때 사실은. 그런데 뭐 이제는 다음은 없거든요. 다음은 없기 때문에 뭐 대선, 총선, 지선, 뭐 보궐 이런 선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정치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 정신으로 정치를 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정치라는 게 제가 4.19 묘소에도 가보면요. 국회의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어린 학생들, 뭐 이런 젊은 학생들이거나 뭐 길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죽었지. 뭐 국회의원 빼지도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고요. 그 다음에 5.18 광주에도 묘지에 가보면은 국회의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중요한 역사적인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국회의원들이 뭐 자기 몸을 바치거나 목숨 바친 사람도 없고 사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만큼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잘못됐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이 너무 특권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되면 우선 연봉이 뭐 1년에 뭐 1억 한 2, 3천 정도 되죠. 그 다음에 후원금은 1억 5천, 선거 있으면 3억 모을 수 있죠. 그거 다 자기가 쓰잖아요. 그 다음에 보좌관, 비서관이 9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거기다가 입법권, 또 행정부에 대한 감시, 감독권, 뭐 여러 가지 국정조사권 이런 걸 다 갖고 있으니까 이 자체가 너무나 큰 기득권이니까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득권을 누리려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사실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기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냥 이제 뭐 국회의원이라는 게 공인이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법률을 만드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결정하는 그런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한테 맡겨진 사명에 맞게끔 희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아까 제가 한 청년들과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대한민국 300명 중에 제대로 된 놈이 한 놈도 없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그 말하는 사람도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그런 풍토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이번에 국회의원, 특히 네. 통합당, 네. 미래통합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다 뺏겨버렸잖아요. 네네네. 17개 상임위원장 다 뺏기고. 네.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내린 결론이 네. 우리는 장외 투쟁을 안 하겠다. 네. 제가 주장한 거는 배지 떼고 네. 국회의원 총사퇴 네. 그리고 장외 투쟁, 전국 순회 장외 투쟁을 가지고 문재인 퇴진 투쟁을 하자. 네. 저는 이렇게 예. 제안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네. 자기들끼리 이야기 결론은 네. 우리는 밖에 나가봐야 별 것 없다. 네.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싸운다. 안에서도 제대로 못 싸우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싸우는 거는 고사하고 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절에 다니면서 이분은 네. 독실한 불교 신자거든요. 네. 자기 믿는 절에 가가지고 네. 스님들하고 이절 저절 다니면서 공기 좋게 네. 산에서 오히려 휴가를 보내다가 왔어요. 네. 공기 좋은 데서. 예. 그러니까 이게 투쟁은 그게 무슨 투쟁이냐. 네, 맞습니다. 휴가 네. 투쟁인데 그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이 사표 내고 갔으니까 주호영은 이제 아웃. 네. 제대로 싸울 사람. 네. 예를 들면 임이자라고 있습니다. 노조하던 분. 상주. 키도 잡고 상주했어. 이건 이제 재선이죠. 네. 이런 사람은 잘 싸우거든요. 네. 좋다. 당신이 한번 싸워봐라. 이래야 될 건데 어떻게 하든지 싸우기 싫으니까 김종인, 80 넘은 김종인 또 모셔. 네. 그 다음에 또 주호영을 다시 또 네. 만장일치로 또 해서 네. 싸우지 말자 이렇게 결론 났어요. 예.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이 보인 자세가 야당의 자세가 아닌 것 같고 대한민국 지금 정당의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하면 어떤 국민이 지지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저 좌파 쪽에서 더 잘한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죠. 하도 무기력하니까 대한정당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저런 식으로 되면 이제 국민의 지지도는 계속 떨어질 거고 예를 들어 수뇌부나 저런 핵심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교체가 되지 않는 이상 이제 더 이상 이제 미래통합당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은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리얼미터 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보면은 이 미래통합당이 한 3% 올라갔어요. 30%. 예, 올라갔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박지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달라요. 안 싸우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이쁘다고 또 한 3% 더 붙여줬어요. 근데 지사님 제가 제가 사실 리얼미터도 고발한 거 혹시 아십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제 올해 2월 달에 리얼미터도 고발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여론조사 조작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조작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집권이 계속해서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그런 어떤 정치 질의 하나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묘하게 그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조정을 함으로써 이 지금 현재의 정치 상황을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선거 조작까지 한 정부가 여론조사를 손대지 않을 거라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고요. 네. 지금 리얼미터나 이런 쪽의 그 여론조사를 기대어가지고 어떤 그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전제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앞으로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모든 권력기관,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등을 지금 이 문재인 일당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서 지금 어디부터 지금 바꿔야 되나 이런 좀 고민인데 저는 이 부정선거가 가장 큰 계기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걸 통해서 순식간에 하나씩 다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얼미터가 오늘 30% 그다음에 민주당은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미 신뢰를 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게 문재인이가 41% 득표율로 지금 당선이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대선마저도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41% 대통령이
지금 60% 70% 대통령 그 지지율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 네. 그 조사에서 보면 네. 문재인 잘한다는 게 49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좀 어떻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도돼 있어요. 지금 네. 상당히 중립적인 이제 친구들마저도 지금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나 뭐 지역 정책 등 솔직히 잘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아니 진짜 하나라도 있으면 꼽고 싶은데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들 장관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한민국 곳곳에 지금 파괴 징후 지금 파괴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41%도 반토막이 아니라 4토막, 10토막이 나도 지금 정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여론조사로 뭐 50% 이런 지지율을 발표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신뢰할 수 없고요. 예, 참 대한민국이 절망적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런 걸 보면 그거는 제가 보기엔 지지율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마치 길거리 지지율 보면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 여기 가서 문재인 지지한다 아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한 20%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적이고 그 이번에 총선도 뭐 당일 투표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정상적인 투표 그 지지율에 맞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리얼미터에서 그 보고되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네.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네. 뭐 그 안에서 네. 국회 안에서 온갖 특권 네. 뭐 100가지가 넘는 특권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이 특권을 즐기면서 네. 뭐 싸울 이유가 없다. 그래서 땡볕에 네. 뭐 블랙 시위고 뭐 화이트 네. 시위가 안 나오죠. 네. 뭐 그거는 이해 가는데 네. 그럼 떨어진 사람 네. 떨어진 사람 중에도 소송을 낸 사람이 25명 아닙니까? 네. 소송 낸 25명 중에 왜 그러면 4명만 오고 21명이 안 오느냐. 네. 그것도 또 이해가 안 가잖아요. 몇 명은 더 오기로 했었는데 네. 일정이 안 맞아서 안 온 사람들도 있고요. 이 백사를 제치고 이게 우선순위 1번 아닙니까? 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예. 박주현 변호사 같은 분은 네. 뭐 본인이 뭐 이번에 출마도 안 했고 예. 떨어진 것도 없고 네네.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네. 이렇게 남들이 싸우는 것 또는 네. 대한민국의 투표 선거에 부정 선거가 있다 해서 네.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이렇게 하는데 그 국회의원 당사자가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맞죠. 제가 볼 땐 특히 네. 전희경, 네. 김진태, 네. 이원주 네. 이런 사람 억울하지. 오늘 그 사람들도 안 나서느냐. 그 참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는 결국은 그런 사람들한테 기대하지 말고 네. 하나는 신당을 만들자 이런 사람이 한 부대 있고요. 네. 하나는 그냥 투쟁을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이 대법원 앞에서 네. 또 대검찰청 앞에서 네. 또 강남에서 네. 블랙 시위를 하는데 네. 뭐 그 공동대표로 지금 우리 네. 박주현 변호사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은 예. 저도 그 이제 거의 매주 가봅니다만은 네. 문제는 네. 그렇게 이제 투쟁을 하는데 이게 또 확 모여줘야 되는데 요즘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광화문에서는 집회도 안 되고. 어떻게 보십니까? 투쟁이 좀 잘 돼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제 좀 빨갱이 책결님 감사합니다. 네. 누구 박 변호사님 정계 진출해달래요. 네. 그러니까 누구 싫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네. 이제 지금 아스팔트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네. 이제 보니까 네. 많이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네. 이거를 한번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4번 출구, 7번 출구로 이렇게 네. 좀 나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통합을 할 예정이고요. 네. 지금 이제 청년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집회가 재미있을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저도 이제 아까 올라오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봤는데 네. 뭐 개사를 한 노래들도 참 많아요. 네. 뭐 이 장윤정의 어머나를 어머나 그러지 마세요. 부정선거는 범죄랍니다. 안 돼요. 조장영지 넣지 말아요. 들었어요. 더 이상 은폐하시면 안 돼요. 부정선거 저지른 당신이지만 한국인인걸요. 매국하면 남이 돼요. 모른 척 하겠지만 조장용지 QR코드 거짓말처럼 수치가 이상해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아주
재밌게 그 개사를 다 했어요. 뭐 네. 노래도 너무 많고 그거랑 좀 취입을 해가지고 또 예. 계속 틀어줘야 되겠네. 예. 어머나 어머나 예. 예. 그런 것도 어머나도 있고 예. 이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랩도 있고 예. 지금 영상도 나왔고 어제는 이제 다큐멘터리도 나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다양한 식으로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네. 이제 진실은 순식간에 이제 번져갈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분이 지금 저희들이 하는 활동을 휘발유를 뿌리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휘발유를 막 뿌리다 보면 안 되는데 휘발유 뿌리면 불 나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스파크만 네. 지나가도 불이 팍 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실의 휘발유를 뿌리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왜 불이 다 안 나냐, 불이 안 나냐 이러지만 네. 어느 순간은 걷잡을 수 없이 네. 이 진실의 불길이 대한민국을 덮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청년들과 좀 많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아 점점 더 많이 알려지겠구나 라는 네.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청년들은 정말 뭐 네. 순수할 뿐만 아니라 네. 젊었기 때문에 홍콩 시위를 보면은 젊은 사람들 역시 막 세게 나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재는 게 많아요. 예. 그 옛날에 잡혀갔던 거, 터졌던 거, 감옥 살던 거, 뭐,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뭐 집사람 생각도 나고, 뭐, 손자 생각도 나고, 이러니까, 이게 뭐,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뭐, 못 남는 거예요.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청년들은 폭발성이 있고, 아까 휘발유처럼 인화성이 강하고, 정말 응집력도 좋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너무 먹고 살기가 좀 힘들죠? 예, 힘든데 조금씩 알려지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인국공 인천국제공항 네. 사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 꼭지가 도는 거죠 이제. 네. 사실은 지사님 진짜 제가 알기로는 인천국제공항이 엄청나게 좋은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최고더만요. 예, 공기업 중에 최고. 보수나 뭐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그런 거를 아무 노력까지는 아니겠지만 정상적인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진 사람과 또 정규 공채로 된 사람하고 이걸 같이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평등권에 반하는 거거든요. 네. 평등이라는 원리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것입니다. 달라도 같게가 아닌 거죠. 근데 좌파나 뭐 이른바 범죄자 무리들은 다른 것도 같게 만드는 그런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젊은이들 불을 계속 지르고 있고 뭐 곳곳에서 이제 부동산 이런 정책이 사람들 꼭지가 돌거든요. 지금 네. 뭐 개포 주공이나 이런데 실거주 기간이 아니면은 이제 분양을 안 해준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또 지금 전세 쫓겨나서 전세 값이 지금 또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도처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지금 뭐 라면 봉지 이런 것도 묶음 팔기 안 되게끔 지금 세일 팔기 안 되게끔 뭐 이상한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임계치가 도달을 하게 되면 지금 저는 뭐 어떤 얘기를 할 때 뭐 문재인의 잘못된 점이나 비판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저에게 막 반론을 제대로 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앞으로는 문재인 칭찬을 한다든지 민주당만 얘기해도 욕먹는 세상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노무현 때문이다더라 얘기 엄청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어느 정도 일정 임계치가 도달하면 뭐 문재인뿐만 아니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조작을 해도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이제 젊은이들이 좀 돼야 되는데 네. 젊은이들 블랙 시위를 통해 가지고 네. 뭐 나오는 분들 여러분 많이 계신데 네. 과거에 1987년에 직선제 기원투쟁이나 뭐 이런 데는 엄청나게 뭐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뭐 100만 이렇게 네. 모이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만큼 열기는 안 가지만 네. 그래서 투쟁에는 많이 오는데 네. 정당 모임 이런 것도 젊은이들 있습니까? 저는 새벽당 뭐 젊은 사람들 하다가 제대로 좀 안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정당 모임도 나이 든 사람들 중에서는 정당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아직 안 합쳐지고 있지만 도저히 저 미래통합당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로 해보자 이래서 하는 경우인데 젊은이들의 정당이나 젊은이들을 주도하는 정당 모임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지만 지금 저는 사실 블랙 시위가 그런 젊은이들의 정치 활동의 어떤 계기가 되는 그
것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젊은이들이 모여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뭐 과거에 어떤 젊은 청년 정치를 했던 친구들을 저도 봐왔는데 이제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 이제 젊은 층들이 정치를 하는 경우에 또 훌륭한 친구들도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만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블랙 혁명을 하는 친구들은 나름 개인의 어떤 경력이나 그 자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이 이렇게 훼손되고 능멸됐다는데 분노함을 느껴가지고 지금 정치활동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래의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의지만 있었던 친구들이라면 이제 의지와 경력과 실력이 함께 있는 친구들이 조금씩 많이 모여가지고 어느 순간 이 대한민국의 주류 정치인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보면은 네네. 모든 혁명이나 네네. 새로운 그런 시도는 젊은이들이 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볼 때는 네. 이 청년들, 우리 뭐 박주현 변호사 같은 분은 이 변호사도 돼 있고 예. 뭐 그렇지만 40은 됐잖아요. 벌써. 나이가 맞습니다. 40살 되면은 예. 이거는 뭐 청년이라고 꼭 하기도 어렵고 네네네. 능이 다 일국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네네. 경륜과 기백, 패기가 있다고 봐야죠.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30, 40대 네. 지금 들고 일어나서 네네. 이 나라 정치를 한번 밑바닥에서부터 확 바꿔야지.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네네.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님.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네. 정말 그 공익적인 공사구분이 확실하시고 사심이 없이 그 많은 분들한테도 그렇고 본인의 그 경험을 많이 나누어 주시고 네. 그리고 다른 어떤 일을 하실 때도 사심이 없고 제가 지사님 서울시장 캠프 서울시장 선거 그 준비하실 때 운동하실 때 그 네. 일일이 지하철 다 안에 가면서 일일이 그 미세먼지도 측정하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쇼맨십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치인이셔가지고 참 좋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부분이 네. 정치인들이 쇼만 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서요. 네.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다른 사람들이 표리부동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지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가지고 참 옛날부터 존경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앞으로 네. 그 블랙 혁명이나 이렇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은 네. 기존의 정치 지형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정선거에 대한 정치인들의 태도에서 이제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를 지금 구별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뭐 상당히 비참한 계기지만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냥 막장까지 가면은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능력 없고 자질 없고 정체성이 불명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 솎아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이제 또 지혜가 필요한데 저는 이번 사태를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기 박주현 변호사님을 응원합니다. 세미님이 5만 원 네, 완전히 슈퍼챗을 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악마님은 박주현 서울시장 강추 이렇게 해놨습니다. 서울시장도 빨리 우리가 좀 잡아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네. 박원순 세 분하고 이제 아웃인데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특히 네. 그 중에서도 이 젊은 청년 변호사,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들이 네. 20명 모였는데 네. 이분들이 더 숫자도 늘리고 네네. 또 여러분들이 다들 이렇게 많이 모여서 네. 정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 더운 땡볕에 네. 쉬지 않고 계속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네. 대한민국 희망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런데 연연을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국회의원이 103명이나 되는데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추미애가 지금 하는 거 보면요. 네. 윤석열 총장하고 그렇게 각을 세우는데, 네. 윤석열 총장이 지금 리얼미터 또 조사에 가면은 네. 10%를 넘는 대권 후보 지지도를 받았더라고요. 저도 한때 10% 넘는 지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길을 못 갈 정도로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뭐 차를 타고 다니겠지만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주로
10% 넘는 지지도를 보이게 된 것은 네. 거의 추미애가 워낙 선거대책본부장을 해서 네네. 많이 이렇게 네네. 치어리더를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되는데 네. 지금 이 싸우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어떻습니까? 좀 추미애 윤석열 충돌도 하고. 사실 뭐 추미애가 지난주 일요일에 고발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찰 지시 관련해서 직권 남용 이제 권리 행사 방해인가 의무 없는 일을 누가 고발해요? 그 변호사가 고발했습니다. 변호사가 고발한 건 아니고 자유연대 쪽에서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저도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감찰 지시가 부당하거든요. 네. 부당을 하고 이미 징계 시효가 끝난 것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를 통해서 지시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직권 남용이거든요. 네.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 듣도 보도 못했어요. 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검찰총장한테 네. 그럼 아주 사사한 거 뭐 채널 A 기자하고 네네네네. 뭐 한동훈 그 검사장, 네네네. 검사장 되기 전에 일이죠. 그것도. 그 이런 거 가지고도 법무부 장관이 개입을 하면은 검찰총장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아니 지금 하도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조현병 환자라는 얘기도 듣는 그런 지금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뭐 간첩이라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뭐 어제 보니까 그 미국 로비 자금이 세계 1등이라면서요. 예, 우리가 1등이다. 예, 세계 1등인데 그 결과는 또 돌아오는 건 조현병 환자라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지금 뭐 나름 지금 현재 우파의 어떤 대선 후보 군 중에 지금 1등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우파 리더들이 지금 부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답답하지. 그런데 윤석열 총장 하여튼 시원하잖아요. 청와대는 막 그 압수수색 들어가고, 뭐 저도 박수 많이 쳤어요. 뭐 조국이는 못 잡아넣었지만, 조국이 부인도 막 잡아넣고, 뭐 그 정말 그런 거는 잘했다고. 근데 조국도 잡아넣어야 되고, 글쎄요, 부정선거도 해야 본인이 대선을 가할 수 있지.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사실 윤석열 총장도 지금 그 박근혜 그 박영수 특검의 검사였지 않았습니까? 파견된 검사였고 그 과정에서 뭐 타블렛 PC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름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앙지검에 있을 때도 사실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일 때 뭐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서 뭐 현 정권과 좀 나름 코드를 맞추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싫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국 사태 등으로 인해서 이제 조국과 각을 지게 되고 이제 좌파들을 조금씩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지지가 있었고 지금 대한민국의 우파 정당이나 우파의 그 유력 후보들이 없어진 상황에서 훌륭한 대안은 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이제 국민들이 지지하는 거는 불의와 불법에 좌우 눈치 없이 외압 받지 않고 칼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 지금 보이는 행보는 조금 아쉽습니다.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 문재인이 뽑은 사람이라서 그런가라는 그런 또 의혹까지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대로 하셔야죠. 그래야만 더 큰 꿈을 꿀 수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대검에서 매주 지금 목요일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그 대검 앞에 보면은 뭐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더만요. 수백 장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윤석열 잘하라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벼랑이 있죠. 이미 벼랑 끝에 있고 뭐 공수처 1호 된다고 최강욱이 협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뭐 검찰총장이 뭐 추미애가 또 협박하고 최강욱이 협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뭐 그게 이제 나름 치어리딩을 해서 윤석열의 이름값은 오르고 인지도는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지휘해서 대한민국의 범죄 집단들을 뿌리 뽑는 게 본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윤석열 총장 자신이 너무 많은 공격을 받는데 지금 보면 국회 법사위원장도 지금 공격을 막 하더라고요. 윤호중도 공격을 하고 법사위에서 뭐 전부 다 법사위원들이 뭐 저거 이제 일당 독재니까 지금 국회는 완전히 일당 독재 아닙니까?
중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중국이 일당 독재자. 북한하고 똑같은 거죠. 네네. 그래서 완전히 국회가 일당 국회, 일당 독재 국회, 일당 독재 정당, 완전히 일당 독재로 이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계속 모여서 국회 법사위를 소집을 해가지고, 때리는 것이 윤석열만 때리니까 쫙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윤석열이를 위한 법사위원회, 윤석열이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저게 윤석열이 선거대책위원회가 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안 되겠느냐. 야,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하는 짓이 전부 자충수와 이건 자살골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당장에 자기들 일당 독재, 일당 국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일부는 야, 이거 좀 이러다가 위험하다는 사람도 생기죠. 예, 부패한 권력은 뭐 몰락할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그럴 거고, 저는 이번에 정말 이해 안 됐던 게 윤호중이가 법사위를 최근에 한 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4선인가 했는데 그 법사위 경력이 있는지를 의문이에요. 없어요. 사실 뭐 철학과를 나왔고. 그래서 윤호중은 이제 감옥은 갔다 왔는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큼 착실하고 조직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과거에 그 전대협 운동할 때도 조직에 충실하고 착실하고 확실하게 비밀 보호할 거는 또 하고 이렇기 때문에 법사위의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를 아주 이 착오 없이 정확하게 우리 요즘 문주주의예요. 문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문님 송 투 더 문, 이 문님을 위하여 착오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참한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법을 알면 또 뭐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체계 자구 심사권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일종의 단원제 국가에서 상원위원이라는 얘기, 상원위원장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법제사구 심사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법률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사실 박영선이가 법사위원장 하면 된 적이 있죠.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독하게 그 사람은 독하게 했죠. 윤호중이 두 사람이 이제 사실 법을 잘 모르는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윤호중이가 된 걸 보면은 결국에는 그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주주의, 법치와는 완전 다른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이렇게 국회 운영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한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영선이는 이거는 MBC의 앵커 출신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개인적으로 이 스타 플레이어처럼 뛰는데 윤호중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사무총장도 했지만 이 사람은 운동권에 아주 조직적인 그 처신을 잘해요. 그래서 조직이라는 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면서까지도 목표를 하는데, 이거 이제 이 문재인 민주당 이들의 여러 가지 그 의중을 정확하게 집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윤호중이가 법사위원장이 된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의 관례나 관행대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사실 그러면 국회의장을 주든지 근데 국회 운영권의 핵심을 가질 수 있는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 총장도 저는 뭐 이렇게 치어리딩 하는데 만족할 게 아니라 이제 폐부를 찌르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도 철두철미하게 그 뭐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한 2-3개만 찍어가지고 뭐 압수수색 해버리면 끝나거든요. 뭐 박상학 대표 지금 압수수색하고 수사 엄청나게 빨리 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건 정광석화죠. 정말 빨리 됐거든요. 뭐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걸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중앙선관위 한번 털어버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인사 발령했나부터 해가지고 싹 하면은 그냥 금방 이제 부정이 다 드러날 거거든요. 지금 저는 좀 아쉬운 게 울산 불법 선거도 지금 좀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다 국회의원이 황운하 한명도 국회에 다 들어가서
뭐 황운하는 보니까 또 어느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고요. 네. 또 누구야 저 사람 한병도는 또 무슨 뭐 문화든가 뭐 어디 관광이다 그쪽으로 어디 가 있고 다 상임위까지 배정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잡아가지고 구속시켜 버리고 이렇게 해야 윤석열 총장이 박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에 김경수부터 보십시오. 김경수도 지금 드루킹 댓글 불법 선거를 해가지고 징역 2년 살다가 보석으로 나왔잖아요. 저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조국이도 좀 불려나있죠. 윤미향이 손도 안 대지 않습니까? 요 우선에 3대 문제인데 요 3대 악당들이 있는데 이게 좀 국민들 완전 열 터지게 만드는데 김경수는 내가 들어보니까 황태자래요. 저 완전히 문재인 황태자. 그러니까 노무현부터 또 이 노무현 재단의 사무국장 끝까지 마지막 비서관 일을 해왔었고 또 문재인 당선되는데 드루킹 댓글 개발해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왔으니 저도 황태자죠. 그 저거는 질질 끌어가지고 경남지사 마칠 때까지 뭐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칠 때까지 질질 끌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 임기 채우도록 하고. 사법농단입니다, 그게. 아니, 그렇게 이미 그 시나리오가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이런 거는 뭐 완전히 왕낭판 아니에요. 이재명도 많이 끌어줬죠. 많이 끌어줬는데 그래서 김경수는 확실히 지킨다. 그 다음에 윤미향이는 지금 운동권에 완전히 저렇게 완전히 그 정말 반일 종족주의 아주 심볼 아닙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거 먹고 사는데 그 뭐 완전히 브랜드를 지키는 윤미향이 저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부터 우리 윤석열 총장이 과감하게 그냥 시원하게 단칼에 그냥 날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10%인데 뭐 거기에 만족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만약에 대권 꿈이 있다고 하면 더 나가야죠. 더 나가야 되고 본인이 사실은 대전 검찰 차장 검사하면서 그 바로 중앙지검장 된 케이스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검찰총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개인적으로는 정무 감각이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그런데 지금 뭐에 또 그 쫄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결코 만족하면 안 되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좌파들이 공격을 많이 잘 하고 이러는데 수비가 최선이 아니고 공격이 최선입니다. 만약에 지금 법사위나 저는 윤호중이나 추미애가 공격을 하더라도 본인이 그걸 수비하는데 급급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공격을 해야죠. 공격을 전방위적으로 해버리면 그거 수습한다고 정신없어서 본인은 공격을 못 할 겁니다. 추미애 아들 그 휴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휴가. 구속해야죠. 영장 친다고 얘기하고. 추미애는 뭐 문제가 없다던데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아주 정상적으로 다 지금 군복무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러던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수사 결과로 밝히고 그런 식으로 해야죠. 추미애 소환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추미애가 또 조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명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거는 제대로 뭐 자기 장관이든지 자기 대통령이든지 뭐 문재인이가 윤석열 총장이 임명할 때 벌써 청와대에서 딱 오다를 줬잖아요. 뭐 자기를 포함하여 누구라도 공정하게 해라. 공정하게 맞습니다. 해야지. 맞습니다. 근데 공정하게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지난번에까지 잘 하다가 제가 보니까 이번에 총선에서 너무 저쪽이 득세를 해서 자 이제 청와대 행정부 다 잡고 입법부 다 잡고 사법부도 다 잡고 뭐 KBS부터 언론 다 잡고 시민단체 다 잡고 이렇게 뭐 3부만이 아니라 5부를 다 잡았잖아요. 5부를 전부 다 완전히 주사파들이 다 잡아버리니까 윤석열 총장도 조금 많이 신경이 쓰이지 않겠나. 그래서 기운이 많이 빠졌는데 우리가 이걸 좀 밀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대검찰청 앞에서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많이 이제 더 기운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힘내라고 할 거고 오늘은 석동현 변호사님 윤석열 총장 친구지 않습니까? 석 변호사님도 이제 그 연설하러 오신다고 했거든요. 잘 됐네. 제가 맨날 성렬이 형 수사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석동현 변호사님은 성렬아 수사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 아주 뭐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서울법대도 조국이 같은 인간만 있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바로 윤석열 같은 사람도 서울법대에 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좀 보여줄 필요가 그런 있겠습니다.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주변에 보면은 이제 되게 훌륭한 분들이 많으세요. 많으신데, 이제 너무 이제 법조인들이 틀에 갇힌 사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행동이 좀 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막 엉덩이가 좀 오래 붙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지금 자금의 대한민국 상황이 정말 백척한두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뛰쳐나와 주십시오. 잘 지금 하고 계시고, 저는 우리 청년 변호사,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20명의 청년 변호사들이 뭉쳐서 제대로 이 블랙시 선거 부정 밝힌 투쟁도 하고 또 뭐 그 힘 경험과 투쟁의 그 조직을 바탕으로 해가 앞으로 청년들의 새로운 정당 신풍도 불고 그래서 지금 나라를 제대로 똑바로 세우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나와주신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님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김문수 TV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진짜 요즘 바쁜데 지사님 오라고 하면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박주현 TV도 홍보를 좀 해주세요. 저 박주현 변호사 이제 TV 이제 만들었거든요. 박주현 변호사하고 박주현 변호사 TV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다 같은 겁니까? 아니 다른 원하는 동일하네. 도는데 원래 첫 번째가 10,000명이 넘어가지고 수익 신청을 했는데 그게 거절을 당했어요. 생각보다 유튜브가 좀 복잡하죠. 복잡하기도 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유튜브에도 지금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공산당과 좌파의 손길이 또 있다고 합니다. 노딱 이거 뭐 우리 하는 거 다 노딱이. 그러다 보니까 좀 엄중해서 또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지금 신청을 또 하고 있어요. 박주현 변호사 TV 저 있네요. 이제 5,000명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저게 빨리 50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이 좀. 제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 수익 신청한다고 기존의 영상들을 대부분 지웠습니다. 이게 또 중복되는 영상이면은 또 뭐 저작권 위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우리 지사님한테 영상 사용을 허락받고 하더라도 그 자동적으로 AI나 또 보이지 않는 손이 그걸 핑계로 또 거절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상당히 엄격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에 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주변에 또 이 위기 상황을 잘 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수단, 뭐 음악이나 영상이나 뭐 노래, 글이나 뭐 표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깨어가고 있으니까 저는 이내 이제 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이 부정선거의 진실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지금 미래통합당뿐만 아니라 뭐 더불어민주당 말할 것도 없죠. 그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의 기득권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보인 그런 어떤 제대로 되지 못한 기득권 이제는 한번 제대로 청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해서 대한민국을 정말 새롭게 우리 자랑스럽고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